글로벌 투자를 이끄는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등 AI 육성 정책에 주력하면서 중국 테크 관련 ETF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요즘이죠. 시장에서는 중국 증시 밸류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첨단 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ETF를 선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 테크 ETF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김승현 하나자산운용 본부장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중국 테크 관련 ETF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시아 증시 분위기가 좋죠. 닉테이나 항생,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 증시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 중국 증시의 강세는 사실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올 초에 굉장히 큰 힌트를 주셨습니다. 맞아요. 계속해서 네. 이제 부양한다. 맞습니다. 이야기가 부양도 나왔죠. 있고 딥시크라는 맞아.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선 자, 아나운서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딥시크는 혁신일까요, 아닐까요? 그러게요. 저희가 설 명절을 세고 왔는데 이 딥시크가 딱 등장해서 네.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은 있는데 혁신일까요? 혁신입니다. 혁신입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혁신 기업을 생각하실 때 어. 아무것도 없는 게 갑자기 튀어나와야만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존에 있었던 이 틀들을 굉장히 저렴한 개발 비용으로 거의 유사한 수준의 퀄리티를 내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큰 혁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 딥시크 같은 경우는 이 기능 자체가 이미 뭐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와 대비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개발 비용은 뭐 18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 개발하는데 7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드는데 챗 GPT 이런 것은 뭐 몇 천억, 천억 이상이 들게 네. 되면은 굉장히 큰 혁신인 거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큰 반향이 올해 1, 2월 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AI에 관련된 이슈들이 중국에 좀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이미 항생 또는 중국 관련돼서 이 중국 기업들의 AI 관련된 이 실력들이 한번 재평가되는 계기가 좀 있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역시나 말씀 주신 것처럼 양회라든지 아니면 중국 표준 2035 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원들이 있었고 최근 같은 경우 이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AI를 활용한 실적들 그다음에 안에 있는 AI와 좀 이어지는 하드웨어에 대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옴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근데 네. 생각보다 한 2, 3년 정도를 좀 되돌아보면은 그동안 너무 짓눌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한 그런 최근의 흐름은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된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또뭐 딥시크와 같은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주요 기업들의 성과 그리고 낙폭이 또 컸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중국 정부의 AI 플러스 이니셔티브가 공식 통과된 것도 이 기술주의 호재로 작용한 것 같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정말 AI나 하드웨어의 진심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본부장님? 굉장히 진심이죠. 네. 사실 중국은 굉장히 과거에서 보면 전 세계를 호령하던 국가인데 최근 뭐 몇백 년 동안 이 서방 국가에 많이 밀렸습니다. 네. 그 밀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들이 제조업을 어떻게 보면 좀 서방 국가에 많이 밀렸던 것들이 네. 중국이 뭐 G2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만 결국 G1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제조업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런 측면을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의 제조업 진심은 처음이 아니고 중국이 10년 전에도 그 중국 그 기술 뭐 2025라는 플랜을 중국 제조업 2025를 발표를 했죠. 10년 전입니다. 요거 발표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 10년 전에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중국 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제조업 기업들, 야, 이거 중국 뭐 제대로 만드냐라는 얘기도 많았었고요. 뭐 여러 종목들, 여러 분야에서 그냥 단순히 퀄리티 안 좋고 값만 싼 것만 만든다라고 했는데 한 10년 정도 제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결과 전기차를 포함해서 뭐 5G, 태양광 한 6개, 7개 정도의 그 당시에 계획했던 그 분야에서 중국 기업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이런 AI나 하드웨어는 뭐 한두 해가 아니고 최소 10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던 거고 최근 한 8월 중순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로봇 친구들이 네. 올림픽을 했습니다. 올림픽을 네. 생각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올림픽 자체가
중국에서 열리긴 해서 베이징에서 열렸는데 네. 중국 기업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뭐 글로벌 경쟁이었습니다마는 중국 로봇들의 이 움직임이 굉장히 경쾌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기술이 되게 올라왔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중국을 정말 뭐 딥시크 이후로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만 AI나 하드웨어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좀 나왔고 중국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나 제조업 기술력의 진심인 중국.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다양한 중국 AI 기업 중에 네. 어떤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신지 네. 궁금하거든요.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압도적으로 주목하는 종목은 바로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네, 이 샤오미 같은 경우는 우선 중국이 굉장히 제조업의 진심이고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한 중국 표준 2035, 그러니까 2035년에는 중국이 정한 이 혁신 산업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1위가 돼서 세계의 표준을 바꾸겠다라는 정말 야심찬 계획인데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보게 되면은 네. 결국 제조업의 기반입니다. 미국도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서비스업이 좀 어떻게 보면 메인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하면서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요. 제조업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도 제조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 또한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이 젠슨왕 이 엔비디아 CEO가 AI의 발전 단계를 4단계로 나눴는데 맨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그러니까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AI를 이렇게 도입하는 그런 건데 이 피지컬 AI가 단순히 로봇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쓰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이 스마트 글래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 피지컬 AI 산업으로 가기 위해 그러니까 AI가 그냥 단순히 막 이렇게 몇 개 챗GPT 몇 개 질문하려고 사실 한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실생활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걸 바로 피지컬 AI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제조업이 강해야 되고 AI의 이 제조가 나와야 되는데 샤오미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부터 반도체도 만들고요. 최근에 전기차 같은 경우도 네. 생산하고 있고 클라우드 AI, 그다음에 AI와 IoT에 결합한 AIoT,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각자의 그런 생태계와 함께 이 하드웨어를 같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유일의 어떤 글로벌 유일의 기업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샤오미와 같은 하드웨어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제조업의 핵심 기업 샤오미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샤오미가 2분기도 호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사업이 매출의 핵심이 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서는 중국 내에서는 네. 테슬라의 이 판매량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어. 네, 중국 내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을 뛰어넘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네. 월 또는 분기로만 보면은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레이진 CEO가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전기차 산업을 선언한 지 사실 2, 3년, 1, 2년 정도밖에 안 된 시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보고 있고 이 전기차 분야에서 총 이익률이 이미 테슬라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샤오미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좀 가격이 낮은 그런 패스트 팔로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들이 결국 그 효율 측면에서도 훨씬 더 기존의 테슬라를 좀 앞서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고 이 자동화된 공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샤오미의 전기차 한 대 만드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아시나요? 초가 걸린다고요? 네, 전기차 한 대 한 생산하는데 대 생산하는데 초 단위면은 네.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76초입니다. 76초. 전기차 한 대 만드는데 아. 76초입니다. 물론 테슬라가 60초가 걸리거든요. 아, 그래요. 물론 중국에 있는 상하이의 기가 팩토리 한에서입니다. 네. 네, 미국에 오면 한 4분 넘어서까지 생기고 있는데 네. 샤오미가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만 60초 걸리는 거를 본인들은 76초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것 이상으로 샤오미가 전기차의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이런 극단적인 효율화를 통해서 이미 매출 총 이익률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한해서 테슬라를 뛰어넘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 기업이 기존에는 가성비 위주로 공략을 했었는데 전기차는 최상위 트림이 1억 5천이 넘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받으려면 몇 개월을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샤오미 전기차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지난주 며칠쯤에
저희가 특파원을 보냈습니다. 어. 실제로 이 샤오미 전기차, YU7, U7이라고 하는데 이게 테슬라 모델 Y를 겨냥한 차량인데 네. 직접 한번 타고 와라. 응. 그리고 너가 한번 타고 어떻는지를 신랄하게 한번 알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특파원도 한번 보냈어요. 그래서 일단 반응은 너무 좋다. 상상 이상의 나중에 와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굉장히 자신 있게 밝힌 것처럼 네. 이 수치가 이제는 저희가 중국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수준까지 그러네요.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프리미엄 모델까지도 굉장히 높은 판매를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좋을 흐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중국 최초로 이 3나노 정도의 굉장히 작은 규모죠. 3나노 반도체 개발까지 중국 기업 최초로 성공을 한 그런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기타 홈 같은 홈 스마트 생태계를 연결할 수 있는 OS 제조에 대한 기술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전망 자체는 굉장히 저희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사업이 굉장히 성장했다라는 네.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분 16초밖에 걸리지 않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하면 샤오미 매출이 엄청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중국의 샤오미 많이들 알고는 계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이 투자의 관점에서는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네. 순매수 규모는 좀 어떻게 이 되실까요? 흔히 말하는 중학개미에서 네, 중학개미. 올해 순매수 1위. 아, 1위 기업인가요? 네, 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저희도 빠르다라고 좀 네, 느끼고 있는데 그러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R 주식으로 이미 중학개미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요거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 이 샤오미가 포함된 ETF에 대한 순매수는 좀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중국 개별 종목에 대한 것보다는 최근에는 AI라든지 중국 테크 관련돼서 전체를 좀 이렇게 마케팅하고 전체 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ETF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자산운용에서 그래서인지 내달 2일에 네. 샤오미 밸류체인 액티브 ETF를 상장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이 샤오미가 들어간 만큼 샤오미에 집중 투자를 하는 ETF인 것 같은데 네. 관련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저희가 샤오미 같은 경우는 이 현지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데 홍콩 주식은 매수 최소 수량이 있습니다. 200불, 300불 이런 수량 자체가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게 조금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샤오미 밸류체인 액티브 ETF를 통해서 샤오미를 포함한 밸류체인 전체 중국의 IT 제조업, 그다음에 AI가 결합된 이런 산업 전체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저희 종목 같은 경우에는 ETF 같은 경우는 종목명에서 느끼는 것처럼 샤오미가 한 25% 정도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샤오미를 판매하는 기업들 또는 샤오미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샤오미를 포함한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ETF인 샤오미 밸류체인 액티브 ETF 내달 2일이 또 상장한다고 하니까 또 중학개미 분들은 많이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네. 이 관세 불확실성이나 실물 지표 같은 이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네.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국 시장 좀 우려는 없을까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매크로에 대한 좀 악재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도 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 기업에 대한 또 투자는 어떻게 보면 또 미국과 대비해서 S&P 500이나 나스닥 보통 코어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어보다는 조금 더 위성 전략으로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고 다만 중국은 이 지수 전체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지수로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매크로 악재에 좀 더 영향을 받는 종목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매출이 오르는 기업들, 그다음에 AI라는 정말 글로벌 트렌드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 플러스 이 피지컬 AI로의 전환, 결국은 제조업이 어느 정도 단단하면 결국은 단기 조정을 받더라도 매출이 나오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에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해서 투자하시게 되면 그래도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을 조금 주도의 입장에서 가져가기보다는 테마의 관점에서 중국 ETF를 담는 게 낫다. 맞습니다. 이야기를 예. 해주신 것 같고 또 지수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기술력이라든지 성장성이 있는 산업을 주목하는 ETF 위주로 좀 보는 게 좋겠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중국 시장 전망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하반기 중국 전망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긍정적 요인과 좀 안 좋은 요인들이 좀 있긴 한데 긍정적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걸 좀 제외하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 투자가 좀 많이 좀 돌아섰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른 외국에서도 굉장히 투자가 좀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 이 1, 2분기 때 그 레이달리오도 중국 테크 기업에 좀 투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몇몇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몇 년 동안 없었다가 올해 딥시크 이후에 조금씩 투자 금액이 테크 위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 요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좀 많이 좋았습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긍정 요인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2, 3년, 3, 4년 동안 미국 빅테크 대비해서 차이나 빅테크가 왜 이렇게 어려웠냐를 보게 되면 네. 한 2, 3년 전에 기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윈 회장이 막 잡혀가고 예, 뭐 중국 같은 경우 빅테크를 좀 억누르는 네. 좀 정책을 좀 많이 펼쳤었는데 최근에는 올해 2월인가요? 중국 빅테크 뭐 딥시크 관련된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 빅테크 기업들 다 불러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한번 잘해보자라는 그런 뭐 발표도 한번 했었고 네. 그다음에 정책적인 것도 중국 표준 2035를 발표하면서 AI를 중심으로 하드웨어를 한번 살려보자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좋은 것은 예전에 이 중국 이 정부의 정책 지원은 굉장히 민간보다는 이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지금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는 민간 기업을 좀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돈 있는 너네 기업들이 정말 너네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R&D를 좀 투자를 하고 하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들이 과거의 지원과는 조금 다르지 않냐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부동산 이슈라든지 아니면 아직 중국이 이제 저점을 조금씩 지나고 있는 경기 국면으로 보고 있어서 매크로 측면에서는 아직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만은 AI라는 큰 트렌드, 그다음에 민간 중심의 좀 돈 되는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래도 중국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의 이런 엉둘렸던 것들을 벗어나고 하반기에 상승하는 국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과 함께 하반기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하반기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부터 주목해야 할 요소들까지 오늘 이 시간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